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미주에서 사역하는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하는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임 사역하고 있는데 직책은 이제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들어보셨지만 이번 세미나는 조금 다르게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번 우리 두란노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증거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노아 홍수라든지 빙하 시대.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창조과학 이 접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있고 어떤 세계관적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관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과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이 진행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 원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에 그냥 교회에서 뭐 물어봐도 무조건 아멘이죠. 식사하셨어요? 그러다 뭐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건 줄 아는데 아멘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네 또는 아니오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될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우리 창조과학 프로그램 저하고 세미나를 하면은 이거 뭐 수십 번 나옵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짓는 겁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적 있죠. 쓸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 두란노의 세미나에선 이런 증거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다뤘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우리 언제가 좋았다? 우리 미네소타에서 오신 분 올해 진짜 겨울 대단했죠. 그건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이고 변화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이것만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불편한 건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안 통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근데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죠. 이 앞에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내가 왜 죽게 됐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흩어진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흩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 구원자다 그랬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구원자는 전능한 분 외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자는 창조자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예. 창조자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구약 성경과 그분이 오셔서 했었던 일, 하신 말씀이 묶여가지고 신구약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죽었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선교받은 나라, 전도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인데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언제 가져왔길래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또 죽는,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다 앞에 있죠? 죽는 것도 뭐 이거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근거는 다 어디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 앞에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도 어떤 거예요? 앞에가 희미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이유 이제 먼저 알아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숭이가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미안해서 그렇지 사실은 닮았죠.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겉보기 어떻기 때문에,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눈도 있죠, 코도 있죠, 네,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죠.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닮은 데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네. 자, 진화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에 좀 멀리 있는 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한 뭐 단세포 같은 아메바 같은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와 멸종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가 가장 고등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가, 자연에서 맞아떨어진 선택된 자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아는 데 있어서는 진화론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도저히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전반부에는 그래도 창조과학이니까 증거에 대한 내용들, 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세계관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이니까 뉴에이지에 대해 다루고, 그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더 좁혀가지고 동성애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범위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 점점 이제 줄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다윈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금방 진화론자들은 버렸어요. 왜? 만약 이게 맞다면 살아있는 거 가운데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있어야겠죠. 없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건 바로 버렸어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뭘 만들었냐면 사람하고 원숭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다?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로? 원숭이로 진화됐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빠진 고리라 불렀고, 또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유인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원숭이 인간.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이 공통조상이 있을 거다라고 여겼겠죠. 혹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입니다. 그림. 진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상상의 그림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통조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은 뭐가 생겼냐 하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일단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때야 돼요? 찾아야죠.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것들은 이게 공통조상이다 라고 발표한 것들도 있어요. 자, 이 공통조상이 모루 결론이 났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화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하고 우리 가장 가깝다고 원숭이 공통조상으로 발표됐던 것들이 모루 결론 났는가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건 이제 빠진 고리라 부르는데 이 중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할 이 내용들은 모두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걸 지금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왜? 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질문이 나와요. 우리 학교 때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또 천천히 하면 정말 지루해요. 그때 우리가 스피디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교과서에 한 40년 이상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머리덮개뼈하고 다리뼈가 발견됐는데 이건 나중에 이 유진 듀부아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같은 자리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같이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긴팔 원숭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인류학자들이 조사하니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버린 거죠. 진화론자들도. 그 다음에 이 한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던 유명한 게 필트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2년에 필트다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됐는데 영국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머리덮개뼈하고 턱뼈만 발견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상상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작한 거로 알려졌어요. 누가 머리덮개뼈는 철염이라고 하는 거를 화학 처리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턱뼈는 이제 원숭이 턱뼈를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으로 연마해가지고 이제 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서 뭐가 궁금했겠어요? 이것이 지금 누가 지금 조작한 건가?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 범인 3명 중에 1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주인공이 누군가요? 셜록 홈즈죠. 이제 이 얘기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지은 분이 누구죠?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모르세요? 이 코난 도일인데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1명이 이 코난 도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화론자예요. 이제 이 사람 얘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이건 조작품으로 났는데 이게 거의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저도 외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 이제 결론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이빨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때 세계사 책에 이 그림 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리 꼬부정하고. 그런데 이거 이빨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못 그리죠.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주위에 이제 화석들을 봤을 때 이건 돼지 이빨을 결론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미국의 진화론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마피테쿠스라고 1930년 인도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턱뼈 하나 발견됐는데 이건 원숭이 턱뼈 아마 오랑우탄이 아닌가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 얘기할 때 지금 얘기했던 이 4가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모두 교과서에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보편화시켜버려요. 교과서 안 읽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데. 근데 교과서라고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 무섭죠. 일반화시켜버리니까요. 자,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좀 보겠는데 오살라피테쿠스라고 되게 지금 부릅니다. 되게 빠진 고리는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 제일 유명한 게 루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1973년도에 이디오페에서 발견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바디, 몸통은 팔이 기다란 원숭이의 몸통인데 이 무릎뼈, 특별히 이 니 조인트, 무릎 관절이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4발로 걷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2발로 일어선 이제 빠진 고리,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리 3km 따로 떨어졌는데 2마일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러분 2마일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같은 조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같은 주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같은 주인이라면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3km 밖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쪽 발로 와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써 있는 교과서는 없어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의 탑 논문지들은 다 결론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두 가지를 뽑는데 하나는 네이처지고 여기 나왔는 네이처지죠. 네이처지고 다른 하나는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는 영국에서 사이언스지는 미국에서 발간되는데 이건 뭐 최고의 논문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네이처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치먼드하고 스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라고요? 주목으로 얻었던 이거 너클워커 영어로 원숭이에요. 이 사람 원숭이 결론 난 겁니다. 자, 사이언스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안에 열었더니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뿔싸 그녀는 전형적인 뭐라고요? 똑같아요. 너클워커. 원숭이였다. 주목으로 얻는 모습. 이미 네이처지 사이언스에서는 결론 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언젠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여러분 교과서라고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재작년에 한국에서 시조새라는 거 있잖아요. 파충에서 새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 와서 자 그거 교과서에 뺐다가 난리 났었죠. 교과서에서 뺐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새로 결론 났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근데 왜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학생들은 다 여태까지 시조새가 파충에서 뭐로 새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 녀석이라 배웠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걸 뺐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창조론자들 교과부가 무릎 꿇었다. no 아니에요. 우리 지난 2013년에도 ABC에서 뉴스에서 결론 냈죠. 새로 결론 났다.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사람들이?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교과서 틀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개골인데 제가 지금 여기 오살레피테쿠스 두개골 크기도 딱 요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표본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빨은 발견된 걸 거 아니까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게 오살레피테쿠스 중에 이제 하나 가져온 겁니다. 오살레피테쿠스 몇 개인지 발견됐죠. 자, 근데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그 두개골 옆에서 지금 옆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개골이 같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때 일단 두개골이 발견되면 진화론자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이거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는데 사진을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제 후손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창조과학 사역을 했다는데 우리 조상님의 얼굴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제 두개골, 소위 말하는 해골이죠. 그걸 가지고 해부학자한테 가서 우리 조상님 얼굴 복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건 복원 불가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개골 가지고 이마가 우둘두둘한지 알 수 있을까요? 들창콘지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입술이 이렇게 생겼는지 머리를 올백으로 넘겼는지 턱수염이 났는지 여러분 이거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시도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그림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그림을 무슨 진화론자들이 그렸겠어요? 진화론자들이 다 예술가인가요? 의뢰했겠죠? 누구한테? 예술가한테 의뢰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빠진 골인데 중간의 모습으로 그려달라 그랬겠죠? 본인들도 모르는데 이 두개골 보고 그려달라 그러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끄덕끄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두 격으로는 원숭이 결론 났거든요, 지금은요. 네. 이 그림이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발자국, 우리 온몸이 발견돼도 그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레톨리 발자국이라고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이 발자국 옆에 이 그림이 언제나 있습니다. 대학 교과서에도. 여러분, 이 발자국 보고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온몸에 털이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끄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증거인 줄 알아요. 이 그림은 증거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이 발자국은 지금은 사람의 발자국으로 결론 났습니다. 네. 사이언스에서 나왔죠. 사람 발자국이다 이건. 여러분, 이 다리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는 서슴없이 그립니다. 절대 못 그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끄덕거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제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1896년 이보다 원래 먼저 발견됐는데 그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진화론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체가 전체가 다 발견됐어요.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발견했는데, 자, 이건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이건 이제 바이타민 D 결핍의 고추병 환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앞니마 경사각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네안데르탈인인데 앞니마 경사가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사람, 오늘날 현대인은 수직에 가깝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복원시키니까 이마가 경사가 졌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은 앞니마가 어떻든 거예요? 수직이고, 원숭이는 경사가 졌는데 나머지는 사람을 닮았는데 앞니마가 어떻다? 원숭이 닮았다. 자, 이쯤 되면 벌써 이제 이마에 손이 올라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나 아니야? 옆에도 보는, 옆에 안 보셔도 돼요. 네, 이제 불안해지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이나 이런데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몇 번째 안 되는 홈페이지에 우리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니안데르탈인 닮은 두개골을 가진 사람만 사진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4분만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매니저계 말르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레슬링 선수입니다. UFC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스파이크 리는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네. 이 맨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기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기조연설문 작성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달라이라마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너 들지나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너가 그런 것 같다. 네? 근데 우리는 앞니마 경사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의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미세한 시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다. 여러분, 미세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우리들 사이에도 어떻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네.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네.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진화론 책에서 이제 카피해 온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왼쪽에 있고 크로마뇽인이 오른쪽에 있는데, 크로마뇽인이 진화론자를 얘기할 때 현대인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진화의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비교를 했죠. 근데 뭘 비교한 것 같으세요? 그죠, 키를 비교했죠. 네, 그래 더 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키 순서로 진화 순서면 진짜 억울한 사람 많죠. 아니, 이거 그린 사람 키가 의심스러워. 여러분, 저같이 아담한 사람은 덜 진화됐다는 거야?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큰 거부터 됐으면 창조계. 간단한 거에서 뭐가 됐다? 복잡한 게 됐다. 복잡한 거 먼저 됐으면 뭐예요? 창조니까. 이게 진화론의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뭐라 그래? 끄덕거려요. 역시 진화돼가지고 키가 크네. 여러분 이분이 저보다 더 진화됐겠어요? 똑같죠. 예.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 진화의 조상이라는 것이 발표만 돼도 웬만한 일간 신문에 다 나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조상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숭이 두개골로 결론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등장하면 이렇게 대서특필이 될까요? 각 신문마다 다 낼까요? 네,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죠. 왜? 우리 누가 궁금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냐?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존재에 대한 시작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우리에게 계속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을 이거 뭐 줬다는 거 두말할 나위 없어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700만 년 전 두개골이라서 2002년도에 전 일간 신문에 다 났습니다. LA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우리나라 각 신문 다 났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고릴라로 결론 났어요. 근데 이 기사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기사는 보편화시켜버려요. 이 기사는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거든요. 훨씬 작게 나왔거든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이스, 메리, 리차드 리키, 이제 리키 패밀리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루이스 리키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죠. 진화론 단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진화 조상을 찾으려고 정말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발표된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루이스 리키, 메리 리키는 죽었고 아들인 리차드 리키는 살아있는데 뭐 인류학자 중에 정말 진화론자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우리는 인류의 그러니까 진화 단계 그래서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는 것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사람 더 닮은 두개골서부터 덜 닮은 거 순서적으로 나열해 놨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진화의 순서로 두개골이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된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 예, 박물관이나 교과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개골들 여기 두개골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 두개골들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널려 있는 거예요. 지표상에. 수직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많이 보고됐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의 조상의 두개골이다. 진화에.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 다 모아봤자 이 방 안에 채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인류를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지금 70억이죠.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거 지구상에 널려보세요. 얼마나 덜 발견되는지 아시겠죠? 안 발견되는지. 널려있는 두개골을 가지고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잘생긴 거 위에다가 못생긴 거 밑에다가 모아온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이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증거로 알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이를 그래도 뭐 탄소 좀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No! 어느 인류학자도 인류의 두개골을 나이를 측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 그것도 몰라.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이를 측정해가지고 나열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와우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진화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화 믿는구나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 중에 하나 이 그림입니다.
원숭이 닮은 거에서 사람 닮은 거 진화됐다. 이 세상에 이런 것 없어요. 널려 있는 걸 모아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거죽까지 씌우는 거 훨씬 어렵다 그랬죠? 줄까지 쫙쫙 그려놓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거죽을 씌울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화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끄덕거리는 거, 진화 맞는 거 아니야? 우리의 세계관 너무나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중간에 빠진 골이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150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화석 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못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많았겠죠? 정말 있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진화됐다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오늘 나눴던 그 두개골들인데 다 발표 연도입니다. 자, 어느 게 제일 먼저 발표됐나요? 자바오닌이 이제 제일 먼저 발표됐는데 이 땅에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 한 권이 있죠. 찰스 다윈의 뭐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 연도는 외워야 됩니다. 오늘 저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 연도는 외워야 돼요. 몇 년도라고요? 1800년.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다윈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빠진 고리가 발표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잘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다윈은 1882년에 사망했어요. 자,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이 죽은 거예요. 빠진 고리를 다윈이 봤기 때문에 진화론을 쓴 게 아니란 사실. 여러분, 더군다나 이거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하는 진화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걸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150년 동안 그 믿음을 갖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빠진 고리는 빠져 있는 거야. 이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에 틀림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흔적기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맹장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됐다면 어느 한쪽이 발달되면 안 쓰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화가 진화나 태화는 같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화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저 옛날에 맹장술 많이 했잖아요. 쓸모없다. 그래서 아펜딕스라고 이름도. 근데 이 맹장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면역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서 소화와 부패 기능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맹장술 잘 안 하죠.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 자리에 맹장이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여기 맹장술 하신 분? 꽤 되시죠? 하여간 일부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태화됐다면 쓸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꼬리뼈 아시죠? 옛날에 원숭이에서 지나다가 꼬리가 이 꼬리 등뼈인데 이제 원래 용어는 여러분 이 꼬리뼈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꼬리뼈가 지금 자리에 그 크기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편도선 아시죠? 예전에 편도선이 이제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또 자꾸 붓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꾸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편도선 수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박테리아 침입을 방어하는데 편도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애들한테는 편도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상선 우리 여성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갑상선수를 이제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갑상선은 인체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요도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이 없을 경우 갑상 선종 걸려서 이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한때 이 흔적기관이 200가지나 제시됐었어요. 이거 거의 유행이다시피. 기능을 모르면 뭐라 그랬을까요? 흔적기관인가 이거. 200개까지. 근데 의학하고 생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기능이 다 있다는 걸 안 거죠. 그 자리에 그 크기에 있을 때만이 100% 기능을 한 건 안 겁니다. 지금 한 4-5개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발표된 것 중에. 근데 그들도 정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흔적기관이라 이 퇴화되다 남은 거라 그랬지만 지금 뭐예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어떤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 그 크기로 거기 있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자, 이 질문 가끔 나옵니다. 흔적기관. 또 하나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상동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나 고양이나 고래나 박쥐 이런 것들을 보면 앞발이나 날개들, 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어느 정도. 자, 이 비슷하다는 건 진화되는 증거다라 그래서 아직까지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상동기관. 자, 근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진화해진 걸까요? 여러분 이들 다 비슷해요. 리어카 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나 트럭이나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같은 중력 하에서 같은 과학적 법칙 안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하고 동물들을 창조했는데 같은 조건에서 만드셨죠? 같은 물을 먹고 같이 식물을 또 먹으라 그랬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양이 다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비슷하단 모양은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리어커가 유모차로 진화되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모양이 다양하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조건 하에서 만드신 그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 잘 얘기를 했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자, 이제 왜 모양에 초점을 맞추냐?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계속 나누게 돼요.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비슷하다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과학 얘기를 좀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창조과학을 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이번에 우리 그 지난 화요일 날 창조와 진의 커다란 디베이트가 있었죠. 뉴스 못 들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창조론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먼저 하자 그러진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때 또 이제 30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15분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켄햄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에서 창조과학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 회장이고 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이 켄햄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창조과학자는 과학을 다 무시하는 거야? 라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라는 분야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험과학. 자, 우리 실험과학은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오른쪽에 화학 분석을 한다든지, DNA 구조, 생물학 한다든지, 비행기를 띄우고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현재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작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실험과학이라 그래요. 다른 말은 조작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바로 전부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역사과학. 자, 히스토리컬 사이언스. 역사과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험과학하고 똑같은 거는
현재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두개골 갖고 있죠? 내 손 안에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까 실험과학은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조작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렇지만 역사과학은 내 손 안에, 여러분 내 손 안에 없는 걸 연구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예. 과학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내 손 안에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기 지금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시체가 있죠? 형사가 등장했죠? 실험과학인가요? 역사과학인가요? 답이 다 써 있으니까. 역사과학이죠. 자, 내 손 안에 지금 시체가 있죠? 근데 이 형사가 궁금한 게 뭐예요? 그죠? 과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뭐냐 하면 역사과학입니다. 역사과학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형사라면 지금 이 시체 앞에서 누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 범인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 고생인데 거기서 범인이라 그러면 곤란. 그렇죠. 증거는 이미 있죠. 시체가 증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바로 증인. 증인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박쥐라든지 고래 다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죠, 지금. 두개골 있죠? 근데 목적이 뭐냐? 과거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뭐냐 하면 역사과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과학은 과거에 반드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냐면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나 유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증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말이야 도망가다 칼을 어디다 숨기고 더 도망갔다.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는 거죠. 증인 만나면 너무 유리하죠. 못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셜록 홈즈, 우리 아까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다 읽었습니다. 저는 전권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빠져가지고 그것도 한창 바쁠 고등학교 3학년 때 놀 수가 있어야죠. 네. 여러분, 셜록 홈즈를 보면 너무 재밌죠. 그런데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상황이 언제나 전개돼요. 그게 뭐냐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안 등장하죠. 여러분, 셜록 홈즈 뿐이겠어요? 탐정소설은 다 증인이 등장 안 하는 겁니다. 등장하면 여러분 소설이 진행되겠어요? 제가 봤대는데 무슨 소리야. 명탐정을 만나면 증인 없이 만들어야지. 여러분, 현실은 탐정소설이 아니에요. 네. 이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사실 진화론자입니다. 이 셜록 홈즈에 심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거를 아는데 거기 없어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강력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누굴 만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 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듣다가 과거 증인 얘기하려면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현실감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앞에 증인이라고 한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드디어 우리 앞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증인이 있다. 그죠? 이거는 그 증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걸 행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었다. 네. 봤다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 없던 자 만나고 있다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더군다나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냐면 창조자라 그랬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앞에 누가 등장했죠? 증인이라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을 때 대부분 일어나서 나갑니다. 가끔씩 경험해요. 결국 이 사람 성경에 껴맞추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아셔야 돼요. 역사과학이라는 건 속성상 누구를 만나면, 증인을 만나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과학이에요. 이거를 채택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탐정소설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사건 현장이에요. 형사 앞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증인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채택한 다음에 검증합니까? 검증한 다음에 채택합니까? 채택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참고한다는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거기 있었다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 사실은 깨달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니? 여기 너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라는 얘기는 우리 이번에 두란노 이 세미나에서 깨달아 아는 걸 가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너 혼자 깨달아 알아서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자, 깨달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말해봐 너. 이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창조과학자나 진화론자 똑같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혼자 깨달으려는 겁니다. 증인 없이. 다른 한쪽은 뭐죠? 증인이란 분이 나왔는데 어떡해? 그냥 가라 그럴까요? 아니면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는 건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증인을 통해서 볼 것이냐, 검증해 보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은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말을 하죠 우리? 사람하고 동물? 차이점? 우리 예술이 있죠. 그리고 창조적이고 도구 사용하죠. 그 다음에 종교가 있죠. 예배하고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 보이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 중에 하나 될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거에 정말 차이점이 더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어보나 마나 고조선시대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집 짓는 거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우리 아담이 지금 만하지만 원숭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난 생각도 하고 작업도 하고 다려주고 비행기도 띄우고 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할 줄 아냐? 물어보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바나나. 이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빌딩 다 누가 지은 거죠?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사람이 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도 한국에 뭐 전화기가 매년 바뀌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농사도 짓고 말이에요. 요리도 하고 요리하는 동물 보셨어요? 사람만 하죠. 땅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말이에요. 밖에가 궁금한 겁니다. 실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멋있게 지금 세미나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 이것도 알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적기도 하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합니다. 지금 녹화 벌써 하잖아요. CGN TV에서. 과거 것까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는데 몇 년이라고요?
자, 이제 이 책이 등장했을 때 서양은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은 과거 역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근데 진화론이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진화론이 사실이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모든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꼽는 겁니다.